이동욱 TV2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뉴올프레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경기도의사 회장이신 이동욱 회장님과 오늘 중요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고 하면 위기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3.1절이었고요. 어제 사실 정말 3.1절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104년 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의 식민지에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정말 많은 우리 선열들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제 3.1절 관련해서 어제 상황을 우리 이제 이동욱 회장님 그리고 또 어제 현장에 계셨던 조 대표님 그리고 또 저도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는 지금 거짓이 잘못된 부분이 왜곡돼서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바로잡고자 오늘 이 긴급히 이 기자회견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 의사회장 네. 이동욱 회장님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뭐 서두에 요즘 사람들이 그 회장님은 올프레스만 뉴올프레스만 좋아하자. 뉴올프레스만 편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편애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뭐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광화문 광장 예배 때도 내가 뭐 유튜버 분들을 누가 뭐 오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좀 오시라고 전화한 사람들은 가끔씩 있는데 뭐 이렇게 대담을 하거나 하는데 과거에 뭐 저를 또 찍었는 유튜버들이 좀 있었죠. 전에는 뭐 제가 항상 한참 그 백신이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고 할 때는 제가 어디 가도 막 행정법원 앞에 가도 뭐 10개, 20개씩 유튜버가 왔었어요. 그때는 뭐 오히려 뉴올프레스 대표님도 뭐 그 중에 한 분 정도였고 막 보통 가면 막 한 유튜버가 제가 안 불러도 한 20개 정도씩 바글바글 했죠. 바글바글 했었죠. 네, 예.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뭘 해도 유튜브가 저쪽에 전시 집단의 조우영이가 비난하듯이 뉴올프레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대담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뉴올프레스하고 하게 되는 건데 저는 뭐 광화문 광장 예배도 그렇고 이런 대담도 그렇고 제가 뭐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서 광화문 광장 예배도 초라하게 드리고 있고 저는 있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이동욱 TV 혼자라도 할 거예요. 저는 혼자 하는데 이제 우리 올프레스 대표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사실은 언론의 불공정성 이런 걸로 많이 외쳤죠. 옳음을 외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거 민노총 뭐 좌파 언론 노조에 장악된 언론의 불공정성 뭐 옛날에 JTBC 뭐 YTN 뭐 엄청 분노하고 막 공정 보도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뭐예요? 아스팔트에서 다 돈 받고 정광훈 쪽에서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이게 공정 보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내로남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한 언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KBS나 MBC에도 뭐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KBS나 MBC 공중파는요, 적어도 돈은 안 받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절대 돈 안 받아요. 그런데 막 찌라시 신문들 있잖아요. 지방지, 뭐 경기도에도 막 이상한 무슨 중부 일본에 무슨 지방지 있어요. 지방지들은 대구, 경북,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왜곡되는 것은 공예입니다. 공예. 지금도 정강훈 씨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유튜버들이 감동을 받아서 저는 그때 20개씩 올 때 애국하면서 오시는 분이지 제가 돈을 준 적은 없어요. 저한테 유튜버 분들 돈 받으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준 적이 없지만 그분들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투쟁하면서 정말 진리를 갈급해서 많이 오셨어요. 그게 순수한 정말 편향이 없는 그거지. 지금은 저는 뉴올포레스 대표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하고 계시지만 크게 보는 거 한 가지는 정말 공격받고 진짜 핍박받고 요즘에는 거리에 다니시면서도 전파들한테 욕 먹으면서 그러면서 얼핏 외관상 보이기에 약해 보이는 쪽에 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 다수가 가는.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외롭게 투쟁했으면서 아스팔트 안에서 가만히 보면 힘센 사람한테 붙어요. 힘센 사람한테 붙을 그런 도덕성이라면 차라리 문재인, 이재명한테 붙지 그랬어요.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이 힘이 세도 오름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아스팔트에서 전부 돈 좀 주고 힘세 보이니까 전부 거기 가가 붙어서 팩트에 대한 명백한 실질적인 문제가 많은데 왜 거기에 갖다 붙느냐. 응?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한테 유튜브 분들 누구라도 연락하시면 제가 대담을 하거나 찍을 일 있을 때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차비 정도까지도 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간다면. 근데 없어요. 왜? 이동욱 회장하고 옆에 있으면은 저 힘센 쩐시 집단에서 완전히 요즘에는 아주 뉴올프레스 대표님도 너 알아에도 등장하시더만 뉴올프레스 막 그러면서 조경이 완전히 이제 이름까지 등장하시는데 이런 외로운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편향을 떠나서 없어서 사실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대담을 하거나 할 때 저 찍어주는 분이 저하고 이제 뉴올프레스니까 외롭게 하고 있지만 외로운 싸움을 하지만 네. 저는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올바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숫자에 있지 않고 진리는 승리합니다. 문재인, 이재명이가 힘세 보이지만 비진리면 무너져요. 비진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 이동욱 TV 게시판하고 광화문 광장 예배 단톡방에 올린 것이 오름을 위해서 나왔는 목사님들하고 이 애국자분들 지금 뭐하고 계시냐. 정말 오름을 위해서 나왔는 거 맞느냐.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정강훈 씨 음성을 올렸어요. 예수님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허물 있어. 베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들이 정강훈이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비진리에 대해서 이것은요 가장 심각한 차별금지법이고 나발이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있으시면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 있으시면 예국 현장에 나와서 차별금지법이네 뭐네 그러면서 오름을 위해서 나왔다는 목사님 내가 실명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정강훈처럼 실명은 거명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오름을 추구하시면 당신의 신앙 양심에 예수님이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 폐역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하면서 다른 거를 떠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장경동이나 뭐 장하길, 뭐 그다음에 김병호 이런 사람들 그 옆에서 그 교단은 뭐 합니까? 그 목사 소속 교단은 장경동 소속 침례교나 대전 중문교의 신도들은 뭐 해요? 예수님도 허물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이 맞다는데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데 야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데 나 같은 놈이 까불면 뭐 뼈라도 추리겠어요? 나는 왜 살아있지?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 사람인데 저나 뉴올폴에서 대표가 까불고 있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맞죠. 자, 유튜버가 이 세상에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오게 된 게 이제 여러 어떤 컨텐츠로 해가지고 나왔겠지만은 우리 우파 쪽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본격적이라기보다도 처음 등장한 게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되면서 그때 그 당시에 기존의 언론 방송들이 제대로 어떤 공정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고 또 유튜브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어떤 실시간 방송은 그 뭐 어떤 편집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튜버가 그래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된 거고 뉴올프레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유튜버들을 통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 현장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많이 알게 됐고 의존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튜버들도 사실 아스팔트에서 뛰는 유튜버들 정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현장에서 뛰는 유튜버들이 있고 실내에서 논평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스팔트에서 뛰는 분들은 정말 투쟁이나 똑같거든요. 투쟁이죠. 예, 애국자님들 네. 거기에 이 어떤 그렇죠.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를 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애로점들이 많죠. 어떤 그 공격 대상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유튜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고충들도 많고 또 사실 말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반대 세력 어떤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어떻게 하냐? 이 유튜버라는 거는 광고 수입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광고를 차단하게 되고 어떤 유튜버 활동을 제약시키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 이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 정지를 받게 되는 거고 유튜버 경고 정지 받게 되면 굉장히 활동하기 힘들죠. 이게 그리고 어떤 정식 방송국도 아니고 어떤 그 애국심의 발로에서 그 정말 그 짬을 내가지고 내 어떤 사비를 들여가지고 시간 어떤 재정적인 거 다 투입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나마 좀 의존할 수 있는 게 광고인데 그게 이제 차단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차단되는 요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컨텐츠 자체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해서 신고무신 그리고 과거에 5.18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축되는 거죠. 유튜버들이 위축되고 또 그걸 가려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이라는 거는 정말 원래 취지가 있는 거 그대로 표현의 자유고 또 알 권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아스팔트 유튜버의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동우 회장님 이제 초창기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왔지만은 또 이동우 회장님의 그 어떤 다른 분들하고 사실 좀 틀려요. 유튜버 입장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팩트를 지적하고 또 어떤 그 발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유튜브 방송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많이 모였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백신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고 정지를 맞게 되니까 유튜버들이 좀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요인은 바로 그 정광훈 씨 그쪽에서 왜 거기 가서 유튜브를 찍냐. 그건 이제 그 유튜브의 제재 사항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 이제 뉴올프레스 대표님 얘기하시니까 내가 오늘 깜빡 잊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러운 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 건강, 그런 건 아니고 가장 정말 위대한 예, 작업이었습니다. 예. 백신 강제 문제, 네. 국민의 신체 강제 결정권 침해 문제, 정치 방역 문제, 그걸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5개 집회를 못 하게 하고, 제가 5개 집회를 이렇게 하게 해놓았더니 저쪽에서는 혜택은 다 보고 있고, 정작 저는 뭐 집회하면 엄청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좀 험한 길을 가니까 유튜버 분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하면은 그거 다 터지니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 제가 이동욱 TV를 13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2하고 뭐 4하고 1을 하고 있는데 되는 게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도 다 영구 삭제된 상태인데 지금도 투쟁하면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3개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유튜버 분들 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지 않는 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분들도 이제 제가 뭐 그런 문제는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됐어요. 국민의 신체 자유도 보장되고 예배 자유도 집회 자유도 더 이상 방역으로 국민을 겁주면서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마스크까지 다 해결됐고 뭐 조금 있으면 2달 내로 제가 장담합니다. 2달 내로 대중교통까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다 해결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달 내로 앞으로 예배 탄압 안 할 거예요. 딴 걸로 와도. 그거는 한국교회가 이번에 회개해야 될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지적 안 했으면 앞으로 감기만 오고 독감 오고 계속 올 겁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오고 다 오면은 맨날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이제 정강훈 집단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데 어떻게 목사 장로들이 그 옆에서 정강훈을 숭배하고 있죠. 저는 그 부분 도저히 저는 문재인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만희도 보면 막 찬송과 똑같은 거 하더라고요. 똑같은 성경 가르쳐요. 이만희도.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많이 나왔죠. 결국에 애국운동이라는 게 그전에는 미미했고 우파 애국운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사실은 생긴 거예요. 처음이죠. 예. 그걸로 인해서 다 아스팔트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정강훈 씨가 뭐라 그러죠? 박근혜가 나라 다 망쳤다고. 제가 그 본인 음성 털어드리잖아요. 박근혜가 나라 망쳤고 박근혜가 개지랄 떨고 있고 박근혜는 문재인한테 살살 빌어서 나왔다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왔던 애국자들 맞습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태극기 들었던 사람 맞아요? 근데 정강훈 씨가 하나님 모욕하죠. 박근혜 대통령 모욕하죠. 이명박 모욕하죠.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 목사들하고 아스팔트에 있는 단체장들이 다 입을 다물고 심지어는 거기 가서 부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 보수 우파의 현 주소인데요.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제가 그러면 망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돈에 매수되기 시작했다. 좀 어렵겠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옳음을 위해서 나왔잖아요. 옳음을 위해서 나왔으면 우리 국민분들도 제가 뭐 뉴올프레스 대표님 여기 앞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옳음을 위한 분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돈에 팔려가지 않도록 정말 옳음을 위해서 나섰을 때 그분들을 많이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많이 협력을 하세요. 그래야지 돈에 안 팔려가면 지금 다 돈에 팔려가 버려서 한 명도 없는 것은 저는 다 돈에 팔려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돈 주니까 세력이 좀 많아 보이니까 찡소리 안 하고 그 정도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재명이가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거 바로 서야 되고 3월
1일 날도 집회를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집회를 보니까 참 참담하다. 정말 참담하다. 저거는 꾼들의 모임이다. 제 눈에는 딱 꾼들의, 민노총도 꾼이죠. 어제 모인 사람들도 꾼이에요. 왜 시위 꾼이라고 하고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장면이라고 보냐면, 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아스팔트에 나와야 됩니다. 그냥 민노총도 그렇잖아요. 꾼이잖아요. 그냥 조직으로 관제 데모, 조직으로 동원한 데모하잖아요. 어제도 뭡니까? 전국에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버스 동원해가 전국에서 그 정도 모아가 헐빈했으면요, 그건 망한 거라고 봐야 돼요. 전국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돈 떨어지면은 이제 끝이겠죠. 국민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기본이 돼야 되지. 어제 그거는 관제 데모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동원하고 버스 지방에 1호차 2호차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았으면 순수하게 열정으로 몰려 나오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00만 명인데 내가 보기에는 뭐 10,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10만 명 나와도 실패죠. 1000만 명 얘기했는데 1% 나와서 99% 실패한 거잖아. 근데 지금 10,000명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온 게, 그것도 버스를 뭐 몇백 대씩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끝난 거라고 봐야죠. 그거는. 그 회장님께서는 왜 그런 어떤 현상적으로 그렇게 다 사람들이 알 텐데 저 주최 측은 왜 또 그렇게 강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들 민노총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제 집회에 무슨 명분이 있었습니까? 다 제3자 객관적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예타는 절규가, 쟤들 3월 1일이니까 그냥 나왔네?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제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자유통일요? 뜬금없이 자유통일이 왜 나와요, 거기서?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나서부터 국민들이 다 갖고 있는 열망이에요. 그게 무슨 시위할 문제예요? 세력 가시할 문제예요? 누구 놀립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명분도 없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양심 팔아가지고 무슨 목소리를 단상에서 높여요. 정말 추해 보여요. 더 이상 그런 돈에 팔려가지고 어떤 명분과 정당함도 없이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노총이 철저하게 외면받잖아요. 정교조가 외면받잖아요. 또 다른 민노총 정교조 같은 게 전시 집단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앉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고 앉았고, 그런데 거기에 자기 밑에 다 복종하라는 그 1인 숭배하는 세과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많이 모였다? 뭐가 많이 모였어요? 몇백 대 동원해가지고 지방까지 다 끌고 모아서 그게 뭐가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걸로 봐서, 그거는요, 버스비 대주고 막 그렇게 동원하려면요, 돈 떨어지면 이제 끝이에요. 거기는 나는 어제 듣지는 못했지만 뭐 자기가 돈 떨어져 간다는 말도 했다면서요. 집회에서. 응? 짠씨가 우리 돈 떨어져 간다. 돈 떨어지면 끝인 집회를 왜 합니까? 그래서 어제 주일도 아닌데 네. 그 남해 집회장, 네, 국본입니다. 국본. 네. 구체적으로 대한문. 네. 거기에 그 이쪽 동아면세점에서 하는 그 스태프들, 그쪽 관계자들이 와서 헌금을 받더라고요. 헌금을. 자,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 주일도 아닌데 헌금을 받고 아예 봉투채, 그리고 남의 집회 현장까지 와서 어떻게 방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뭐냐. 그 심지어는 어제 저를 그 스텝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냥 그 집회에 있는데, 국본 집회에 있는데, 저를, 제 왼팔을 팍 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너 안희환 편이잖아? 제가 안희환? 거기서 무슨 안희환 이름이 나옵니까? 근데 그거는요, 정말. 그 사람은 특정해서 그건 범죄예요. 범죄. 사기죄도 되는 거고,
거기에 남의 집회에 와서 헌금을 돌려요. 그거는 사기죠, 사기. 그 다음에 그 집회에 대한 집회 방해죄도 성립합니다. 거기 들어와서 집회의 목적에 반하는 다른 단체가 와서 돈을 돌렸다? 이건 사기고, 업무 방해나 집회 방해죄도 성립하고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무의식 중으로 돌렸겠어요? 그만큼 그 집단이 아니, 돈에 우두머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밑에 사람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동욱 TV에 올렸는 그거 보면 정강훈 씨 육성으로 나는 대법원 위에 있는 사람이야. 대법원 위에 네. 있는 사람이야. 국민들이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까지는 다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법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인데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기 예. 때문에 최소한 법치 억울하지. 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렇죠. 받아는 드리는데 나는 법원 인정 안 해. 법원 인정 안 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죠.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민노총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법원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되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억울하게 패소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요. 억울하기는 대한민국 사람 다 억울해요. 패소한 사람은. 안 억울하겠어요? 패소한 사람 다 억울하죠. 그래서 그렇게 법치를 무너뜨리고 정강훈 씨 보세요. 다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조우행이 됐든 김병호가 됐든 장경동이 됐든 왜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냐고. 예수님이 컴이 많다는데 내가 본인 음성 올려놨죠. 예수님이 컴이 많다고 예수님까지 조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 안 하고 딴소리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까지 아니 그건 무슨 그게 어제 예배 드렸어요? 어제 주일 아니죠? 예배 어제 그렇죠. 예배면 광화문 집회 그거는 집회지. 예, 어제 집회- 3.1절 집회한 거 아니에요. 시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헌금을 거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단체에 가가지고 그거는요 고발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쪽에서. 그래서 어제 그 양쪽 그 집회에 계신 분들 떠나서 3.1절이니까 이제 뭐 그 탑골공원도 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3.1절이면 어디 행사하는 데 네. 가서 이렇게 뭐 좀 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왜 저쪽 광화문 집회를 하냐? 그 사람들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그 내용도 3.1절과 전혀 무관한 뭐 문재인 때려잡자 그 옛날 지나간 얘기들. 그 우리 조 대표님은 어제 3.1절 혹시 현장에 나오셨습니까? 서울 도심에? 네, 어제 뭐 강화문에 있었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저희 집회하면서 아쉬운 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어제 이제 나라지킴이 고위원회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저가 있는데 정강 목사님 그쪽이 1시간을 땡겼나 그럴 거예요. 집회 시간. 그래서 좀 혼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의 우리 집회 모습이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내 밑으로 우리 쪽으로 오라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다른 제 단체들이 집회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죠.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세력화 개념으로 똑같이 얘기가 되면 세상이랑 우리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저는 항상 제가 강화문에 지금 카리아 예배부터 네. 뭐 강야 예배로 음.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집회할 때마다 저는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 중심이 된 집회라 그러면 우리는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단체들이 집회를 잘 할 수 있게끔 맞죠. 우리는 돕는 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같이 협력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회를 잘 할 수 있었고 더 효과적이었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라는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이 우리 삶이 강화문 속에서도 자유마당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 섬김의 리더, 섬김의 자세, 그다음에 희생 뭐 이런 거를 펼침으로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왜냐하면 이 애국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내 세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인류 역사에서 리더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리더가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행복했죠. 섬김의 리더십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언제 군림했습니까?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의 리더십인데, 군림하고 그 국민들보다 자기가 대단하게 우상화하는 그런 군림하는 폭군의 리더십이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정광훈.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지금 같은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데 나 같은 인간은 까불면 바로 죽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폭압적인 이런 리더십은 이 사회에서 사실은 퇴출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권력을 많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오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힘을 갖도록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이 힘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광훈 씨가 이재명 못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그래서 우리가 옳음을 위해서 나앉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말아야 된다. 자기는 1000만 명이 나올 거라고. 이동욱 회장이 막 이제 거기 가지 마라. 3.1절 어떤 명분도 없고 정광훈 1인 우상화하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동욱이가 방해했으니까 2천만 명. 그런데 지금 몇 명 나왔어요? 자기들이 예고했던 거 0.1%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죽 답답하면 자기들이 3.1절 전날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경기도 회장이 셀프 회장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보내주던데. 지금 이제 댓글 중에 하나 이제 한번 쓰신 분이 나홀로라는 분입니다. 이동욱 투사, 나홀로, 백패스 해제, 예배자유 해제, 내가 다 했다. 이동욱 만세. 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다 했어. 너 혼자 다 했냐? 나도 했고 누구도 했는데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마라. 어떤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8.15 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물론 도와주신, 저는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 나오시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늘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8월 15일 날 2021년 그때 예배 자유, 집회 자유가 다 박탈됐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저 혼자 나왔어요. 그래 그때 저한테 질문을 했죠. 왜 혼자 나오셨냐?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백신 패스 집회나 아니면은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했죠. 물론 도와주신 분들 지금도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작년에 그때 2021년도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행도 못하게 할 때 정광훈 집단은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힘이 세다는 정광훈 집단은 8월 15일 날 없었어요. 개천절 날 어디 있었어요? 집회를 그때 저밖에 안 했습니다. 저 혼자 했어요, 집회를. 근데 그런 정광훈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일반 저와 함께해서 같이 도왔던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자, 아까 전에 그 얘기. 네. 저도 이제 경기도 의사회에 대한. 잠깐만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경기도의사협회장, 그 이동 회장은 경기도의사, 의사회 회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 왜 그렇게 내렸냐면은 법원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 보면 빼박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4만, 몇만 명이 보는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긴급하게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동 회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그 팩트를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진실이 뭔지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사과의 방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들려드리죠. 개딸들 민주당 이탈표 배신으니까 그럼 죄만 돼도요. 잠깐만요. 민주당은 잠깐만요. 12분. 두 명까지 할 것 없어. 한 명씩만 빨리 눌러주고 금방 또 6,800명으로 올라가네. 이야 진짜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사이라고 특혜 채용한 거예요. 이혼했다고 그러네. 이혼했다고. 특혜 채용입니다 저거. 네. 자 요거 이제 드디어 이동욱이가 아주 폭삭 망했다는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2년 지연된 네. 경기도 의사회 회장 선거 네. 2심에서도 그렇지. 고등법원입니다. 네. 2심에서도 변성윤 후보자가 승소했다. 그러니까 이동욱이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동욱 당선인 제기한 항소 기각 저 떨어져 가지고 그 맨날 이동욱 회장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가짜가 맨날 저렇게 하니까 1심에서도 졌는데 그래서 항소를 했잖아요. 2심에서도 이제 변성윤 후보자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게 변성윤 후보자가 변성윤 요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된 겁니다. 결정 봐요 여기. 야 그다음에 계속 변성윤 후보 네. 경기도 의사회 회장 선거 항소심에서 승리. 자격 인정 받았다. 자격 인정 받았으니까 이제 변성윤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죠. 자격 인정. 항소심에서 졌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항소심에서. 아니 오늘 아주 폭삭 망하고 개망신 당한 거 이거는 까불가져서 진짜. 거기다가 의사협회 회장이라고만 쓰기만 해봐라. 회장님 이동욱 그리고 뉴올스프레스 자꾸 회장님 그러지 마. 회장도 아닌데 자꾸 회장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항소심에서 졌잖아. 그리고 너 누구야? 아니 맨날 썸네일에다가 이동욱 회장님과 두드러기 앉았어 진짜. 자 그러면 당신들 권료 회장이 아닌데 회장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거짓말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그거 여기 경기도 의사회 회장 선거 항소심에서도 당선인 결정 무효. 거기다 써요. 네, 자, 여기까지만 듣죠. 더 이상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저거는 이제 조우행하고 김병원 목사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뭐 경기도 의사회 일에 대해서 뭐 크게 애국자분들한테는 굳이 또 말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네.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 전시 집단이 저렇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방금 제가 들어보니까 뭐가 허위사실이냐면 변성윤이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저게 엄청나게 허위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들을 해대는지 이번에 그 소송이 제기되게 된 거는 소송 제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저 소송은요 변성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이에요. 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항소심에서. 그럼 이기면 뭐가 되죠? 후보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후보 자격이. 저는 후보 자격은 벌써 있었죠. 근데
권투에서 예를 들어서 링에서 선수가 있는데 저 선수가 실격이 돼서 그러면 저는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변성윤은 후보 자격이 실격이 된 거예요. 자, 그 실격된 사유라든가 그 변성윤에 대한 그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그렇게 어떤 그 의사?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소송 조나단이나 저 조우행이하고 너아라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저 소송이 소송명이 후보 자격 인정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후보 자격 인정된다고 해서 경기도 회장이 됩니까? 그 사람이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그 다음 절차는 뭐냐? 저하고 선거하는 거예요. 다시 터라. 경선을. 그렇죠. 저하고 경선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근데 후보 자격이 인정이 지금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됐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회장입니까? 선거했어요? 저한테 이겼어요? 회장이 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후보 자격을 왜 박탈당했느냐? 네. 경기도 의사회 선관위에서 박탈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의사회가요 그렇게 우스운 조직이 아니에요. 의사 회원만 25,000명이에요. 뭐 여기 시민단체 자기 뭐 몇 사람 해가지고 단체 뭐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부 공식 단체입니다. 의사만 25,000명이에요. 국회의원도 지역구 3만 4만에서 뽑는데 의사 25,000에서 선출하는 게 경기도 의사회인데 25,000명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있어요. 대의원들이 그 선거관리위원을 뽑아요.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경기도 25,000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같은 대의원들이 그 선거관리위원을 뽑고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또 한 30명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또 추천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기도 의사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박탈시켰다 그것도 허위사실이죠. 그것도 저는 법적인 조치를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런 헛소리 하면.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 선거가 언제 입후보 공고가 됐나 하면 2021년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예. 그 1월 10일 날 1월 7일이네. 1월 7일. 1월 7일인 것 같아. 1월 7일 날 회장 후보 등록을 받는데 제가 당연히 등록을 했죠. 그리고 저는 언제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됐냐면 2018년도에 그 당시에 현직 회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회원들 25,000명 직접 선거에서 제가 압승을 했어요. 예. 2018년도에. 예. 근데 그 조우행이하고 뭐 고난 극복 이런 인간들이 셀프 회장이다. 셀프 회장 25,000명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이 셀프 회장입니까? 저는 현직 2018년도에 회장인데 내가 유령 회장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심각하게 명예훼손이죠. 저는 직선제로 회장에 선출된 사람이에요. 경기도 의사회에. 그러면서 이제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저는 경기도 의사회 현직 회장으로서 재선에 입후보를 한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상대 후보가 뭐냐면 우리는 경기도 의사회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다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수원시 의사회도 있고 뭐 성남시 의사회도 있고 뭐 안양시 의사회, 안산시 다 있어요. 그럼 31개 시 의사회 회장도 있습니다. 도의사회 회장 밑에. 다 실질 회원들이 우리는 의무가입이에요. 의사들이 동네에 있는 뭐 있던 대학병원에 있던 다 의무가입입니다. 우리는 법정단체예요. 그래서 그 31개 시군 회장이 있는데 31개 시군 회장도 아닌 변성윤은 평택시 소속이죠. 평택시 회장도 아닌 사람이 입후보하면 되겠습니까? 당선이? 31개 시군 회장이 찬물도 순서가 있는데 난 시회장인데 시회장도 아닌 사람이 불쑥 나와요? 그거는 선거에서 치명적으로 불리하죠. 이 사람의 경력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평택시 의사회 부회장이었어요. 부회장은 여러분 많습니다. 회장은 안 하지만 의사협회 부회장도 뭐 8명, 9명 돼요. 평택시 부회장도 경기도 의사회 부회장도 많아요. 8명 이렇게 돼요. 회장은 안 하지만 평택시 일개 부회장이
갑자기 경기도 회장, 평택시 회장도 안 하고 경기도 회장 출마하면 누가 찍어주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안 거죠. 그래서 후보 등록을 했는데 평택시 의사회 회장이라고 또 등록을 한 거예요. 경력에. 선관위에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평택시 의사회 회장 아닌데 그 평택시 의사회 1월 7일 날 후보 등록을 하는데 1월 6일 날 평택시 의사회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1월 7일 날 후보 등록하는데 날짜에 맞춰서 1월 6일 날 평택시 의사회 회장에 선출됐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야 이거 삭제해.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예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 짱구를 굴린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짱구를 굴려서 그 평택시 의사회 회칙에 보면 회칙이라는 것은 헌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평택시 의사회를 운영하는 회칙에 보면 회장은 2월달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 계속 2월달 총회에서 선출해 왔어요. 항상. 근데 2월달 총회에서 선출하면 평택시 회장이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경기도 의사회 회장 선거에 맞춰서 1월 10일로 제일 처음에 회장 선출 날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또 경기도 의사회 회장 선거가 1월 7일 날 공고되니까 선출 날짜를 1월 6일로 또 바꾼 거예요. 여러분 선거 날짜를 그것도 시의사회 회장 선거 날짜를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뭐 부정선거 하셨으니까 상식에 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칙에는 총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왜 당신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총회도 안 열렸는데 무슨 회장이 됐냐 삭제해 이러니까 나중에는 뜬금없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홈페이지하고 그 당시에 평택시 의사회 회칙은 의사회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습니다. 거기에 총회에서 선출하라고 돼 있었어요. 선관위에서는 그거 보고 당신 왜 허위 경력을 하는 거야? 당연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회칙이 바뀌었대. 그러면서 언제 바뀌었는데 하니까 2019년도에 바뀌었대요. 그러면 2021년 전에 2019년도에 바뀌었는 회칙이 2년 동안 회원들한테 비밀이고 홈페이지에 비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2019년도 평택시 의사회 총회에서 그게 바뀌었다는데 그러면은 평택시 의사회 회칙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회칙이 개정되면 상위단체인 우리 법정단체잖아요. 경기도 의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 의사회 회칙도 31개 하부 시구는 경기도 의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그 회칙은 효력이 있다. 양쪽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기도 회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협회 중앙회의에 인준받아야 회칙 개정이 효력이 발생해요. 이거는 법정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푸틴처럼 나 종신직 회칙 개정해서 그런 거 하면은 상위단체가 인준하겠어요? 그런 게 있어야 성립을 하는데 회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에다가 한 겁니다. 자기들이 다른 건 다 속였어요. 다 속였는데 회칙 인준 받지 못한 거는 못 속이잖아요. 다른 거는 서류를 다 위조했어요. 심지어는 자, 이 사람 뭐 회장 뽑는다는 그 이사회 회의록 똑같은 날짜에 회의록을 제출했는데 선관위에 제출한 거하고 법원에 제출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날짜에. 이거를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했는 거를 이쪽 저쪽에 내야 되는데 조작하기 전에 거를 실수로 내버린 거예요. 그럼 조작한 거를 또 실수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2019년도 총회에서 회칙 개정했다고 새로운 아주 창조적인 주장을 했어요. 2019년도 때 제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었죠. 그러니까 평택시 의사회가 총회할 때 회장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이 경기도 의사회의 기록에 남아있는 그 초청장에 보면 우리가 결혼 식순처럼 식순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있어요. 회칙, 안건 다 있는데 회칙 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 그 초청장 식순에 없어요. 다른 안건은 다 있는데 그 왜 경기도 의사회 당시에 보냈던 2019년도 총회 식순에 왜 회칙 개정이 없냐? 자기들이 또 하나 타이핑 쳐서 여기는 있는데요. 경기도 의사회 당시에 보냈던 게 맞지 지금 워딩 했는 게 맞습니까? 맞지도 않는 거죠. 그 당시에 2019년도 평택시 의사회 총회가 기사가 2개가 났어요. 평택시 의사회 지금도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2019년도 평택시 의사회 총회 거기 보면 기자가 참석을 했는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회칙 개정했다는 보도는 없어요. 그럼 그것만 빼고 보도하겠습니까? 자, 회칙을 바꿨대. 회칙 발의했는 사람이 발의자 누구라고 되는데 그 사람을 법정에 불렀어요. 당신 발의한 적 있냐고. 자기 모른대. 이런 걸 하면서 회칙 개정을 했다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거짓말들을 법원에다가 해놓는데 다 좋다 이거죠. 그 사람이 경기도 의사회 회장을 하고 싶으면 경기도 의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인준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2심까지 받아들여졌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경기도 의사회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 의사회가 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가 그렇게 되면 31개 시군이 자기 멋대로 회칙 다 바꿔서 앞으로 경기도 의사회 뭐 탈퇴한다. 앞으로 우리는 경기도 의사회 뭐 우리 회장 종신직 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회칙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다 인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그럼 경기도 의사회도 이동욱 회장이 평생 한다고 회칙 개정해서 그냥 인준 안 받고 내가 평생 해도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 주장을 회장 되겠다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자기 자격 인정해달라는 거, 후보 자격.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이게 허위사실이죠. 변성윤이가 회장이라 그러면. 이런 거짓말들을 거기다가 해대는 거죠. 우리 경기도 의사회 이번에 사건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가 아니에요. 경기도 의사회가 공식 단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동기예요. 판사를 30년 한 분입니다. 네. 법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법원에서 강직하고 신망 있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이번에 경기도 의사회 이 항소심을 맡은 분이 네. 단순한 분이 아니라 그분 이름 석자만 되면 법원에서 다 존경해요. 판사들도. 워낙 소신있게 지금까지 그 보수 진영의 판사로서 소신있게 오신 분이고 법원장까지 하고 퇴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판결을 충격받았다고. 법원 판사 생활 내가 30년 했지만 진짜 법원 부끄럽다고. 곽상도 무죄 판결이나 요즘 법원 판결한 거 너무 부끄러운데 자기가 자기 친정 법원이지만 그 30년 하신 분이 충격받아서 이거는 정의의 문제다. 사회 정의 온갖 거짓말로 다 했는데 판사가 그냥 귀찮으니까 해버렸는. 변호사가 충격 잘 안 받잖아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지금 대법관까지 오르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제가 그냥 억울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평생 30년 판사 하신 분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인준 안 받아도 된다고? 더 기가 막힌 건 부정선거하셨으니까 평택시 의사회 회장을 기습적으로 홈페이지에 변성윤 단독 후보라고 청와대에다가 예를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들이 잘 봅니까? 의사회 홈페이지도 의사들이 거의 안 봐요. 평소에 볼 일이 없어요. 저도 경기도 의사회 홈페이지 1년 동안 거의 안 봐요. 근데 거기에 3일 전에 기습적으로 회장 선출한다고 올려놓고 단독 후보야. 자기가. 그것도 경력 작출용으로. 근데 선거를 어떻게 했느냐. 평택시 의사회 회칙에 보면 직접 비밀 선거로 돼 있어요. 직접 선거, 비밀 선거. 근데 비밀 선거라고 그러는데 우편 투표를 했어요. 우편 투표 하나에 투표용지 하나가 있어야 돼요. 투표용지가 3개씩, 4개씩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법원장 지내신 변호사님, 이게 비밀 투표 위반 아니냐, 부정선거 아니냐는 거죠. 투표용지 하나에는 투표용지가 봉투에 회송용 등기 봉투에 1개가 들어가야지 4개가 5개가 그 봉투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비밀 투표 위반이 아닙니까? 이번에 판사가 비밀 투표 위반이 아니다 그게. 앞으로 그럼 투표 한 3장 4장을 한 사람이 집어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비밀 투표 위반이 아니에요? 판결에 이렇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우편 투표를 한다고 자기들이 공고를 했어요. 뭐 날짜도 2번이나 다 조작했지만 우편 투표를 한다고 해놓고 왜 우편 봉투가 적어? 하니까 상당수가 현장에 와서 김정은 투표하듯이
의사회 사무실에 현장에 왔다는 거예요. 우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편 투표 안 하고 현장에서 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투표한 게 우편 투표, 비밀 투표 위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정족수가 모자라니까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이라는 건 엄연하게 위임, 우리 그 변호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법원장님이. 위임장에서 장자를 판사가 마음대로 떼는 이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냥 나 위임했어. 말로 하고 무슨 문자로 하고 문자로 한 게 어떻게, 그거는 절차잖아요. 선거라는 건 절차인데 우리 신분 확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선거를 가지고 그냥 무슨 형식도 없이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아니, 총회에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정족수 안 되는데 위임장이 아닌 말로 들었고 무슨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게 어떻게 성립하냐는 거.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거는 사건을 떠나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기도 의사회도 앞으로 의사협회, 상위단체,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 인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칙 마음대로 바꿔. 마음대로 바꿔서 앞으로 선거 안 한다? 우리는 회칙에 그냥 이동욱 회장 종신한다? 이렇게 해버려도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고 우리 회칙과 정관에 보면 이게 회칙과 정관에 보면 전임 임원, 전임 회장이 후임 결정될 때까지는 회장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후임 결정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변성윤이가 회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직무대행이 있는 거는 이렇게 자꾸 상대방이 시비를 거니까 나도 저는 좀 남 얼굴이 안 두꺼워가지고 회장님 그냥 하세요 하는데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대행해라. 나는 하겠다 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법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신부는 회장이 있지만 자꾸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변성윤이 회장이다. 내가 가짜 유령 회장이다.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 내가 가짜예요. 제가 경기도 25,000명 직선제 투표로 선출됐는데 이영석이 셀프라고? 내가 이거 다 형사 고소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지금 그 소송 제목도 내가 이런 얘기까지 뭐 사실은 할 필요도 없지만 어떻게 한 봉투에 평택시가 아무리 졸속으로 해도 봉투 회송용 등기 봉투 한 개에 투표용지 4장씩 5장씩 넣어서 해요. 아무리 회장을 조작을 하려고 해도 그게 비밀 투표랍니다. 현장에 4.15 부정선거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지금 거의 뭐 유사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 대표님도 부정선거 하셨기 때문에 이게 선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봉투에 밀봉해서 개표 현장에서 까야 되는데 와서 그냥 투표했다는 거야. 와서 투표한 걸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현장에 가서 그냥 투표 그 우편 등기로 하게 돼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 개만 걸려도 이건 무효예요. 변성윤 후보는 무효인데 자격무효입니다. 자격무효고 어떤 회장 무효가 아니에요. 회장 무효가 아닙니다. 잘 후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격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엉터리 판결이 정말 대법원에서 확정돼 진짜 기가 막혀요.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고 30년 판사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엉터리 판결로 후보 자격 찾아도 회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 후보예요. 후보면은 나하고 선거 붙으면 다시 돼요. 붙는 겁니다. 다시. 예. 나는 후보 자격이 있는 거고 자기는 후보 자격조차 없어서 후보 자격 인정해달라는 그 소송인데 뭔 그 사람이 지금 회장 됐다고 거짓말을 전시적으로 추종하냐고. 내가 조우행위는 반드시 고소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김병호도 마찬가지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잘 안 하죠. 내막적인 왜 뭐 들을 필요도 그렇죠.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전시 집단도 좀 똑바로 알고 그 사람이 소송 제기한 게 뭐냐고. 당신들 특검단 있다며 확인해봐요. 후보 자격 인정해주세요 하는 소송이에요. 근데 지금 그 내용상 보면은 인준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인준도 안 받아도 된대. 경기도 의사의 콩가루래. 그냥 셀프로 해칙 수시로 바꿔도 된대. 근데 그 바꿨다는 해칙도 2019년도에 그 당시 총회 다 취재했는 기사에 그거만 없어. 해칙 개정이 없어.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것만 빠져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회장 초청하면서 보냈는 식순에도 없어. 회칙 개정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안건이 어떻게 회칙에도 없어요. 참 초청장에도 없어요. 당시 초청장에도. 그러면서 여기 있는데 하면서 워딩 쳐서 프린트해가 법원에 내는 거는 얼마든지 하죠. 그거는. 어느 게 여러분 진실이라고 봐요. 자, 하지만 조씨 집단은 야 이거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잖아.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법원에서 판결 내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하면서 저들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거 완전 내로남불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네.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대법원 판결 나면 투표한다니까요. 후보 자격 인정해서 붙으면 되죠. 근데 저기는 뭐예요? 내가 정광훈처럼 행동하려면 조우영이처럼 난동부려야지. 대법원에서 이제 안 되면 야 치워. 내가 계속 회장이야. 그냥 뭐 대법원 앞에 가서 사람 몰고 가서 행패 부려야지. 그건 아니죠. 억울하더라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은 3심제고 아직까지 소송 중이면 그건 결정 안 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폭삭망하긴 뭘 폭삭망해요. 그리고 제가 또 경기도 회장이 아니면 또 뭐가 폭삭망한 거야? 아니면 내가 무슨 인생이 망한 거예요? 참나. 누가 뭐 댓글로 나는 회장님이 너무 진정성 있게 투쟁하시고 해서 따르고 좋아하지 의사고 회장이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럼 정강훈은 면직됐다면서 백석 측에서. 근데 면직된 사람이 왜 아직도 목사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건 무효라 그러면서 자기는 다 그냥 부정하면 되고 이쪽은 그냥 아직까지 소송 중인 거 상소돼 있어요. 상고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고 워낙 상고심을 잘 안 보니까 대법원이 그렇지만 이거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뭐냐면은 30년 이 판사 생활했던 이분이 내 30년 판사 생활 속에서 이거는 진짜 양심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이 그거. 실체 진실은 인정해야 되는데 실체 진실 자체에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판결을 한 거예요. 자, 오늘 4.15 부정선거와 거의 버금되는 이 어떤 사법 파괴, 법치 파괴, 특히 재판배 그런 걸 오늘 다시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평택시 선거야말로 네. 부정선거죠. 예. 한 장에 5장씩 넣었죠. 그 다음에 뭐 또 우편으로 등기회가 밀봉해서 개표해야 되는데 누구는 와서 미리 다 공개 투표했죠. 거기다가 후보는 3일 만에 단독 후보로 다른 사람한테 피선거권 기회도 안 줬죠. 이런 게 어떻게 그것도 날짜 2번이나 변경해가지고 총회에서 선출해야 될 거를 아니 1월 10일 날 했는데 경기도 의사회 선거가 또 1월 7일이니까 또 1월 6일로 또 바꿨어요. 이런 선거 부정선거 하셨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경기도 의사회가 했다는데 부정선거 누가 했어요? 평택시 회장됐다는 사람이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1월 6일자로 평택시 회장돼서 1월 7일자로 경기도 의사회 회장 출마하는 이게 누가 봐도 딴 거지. 이거는 경력을 허위로 작출한 거지. 이게 누가 자연현상에서 가능합니까? 1월 7일 날 선거하는데 1월 6일 날 선출됐다고 가져오면은 어느 선관위가 그거를 인정하겠어요? 어제부로 회장이라고 하면서 유권자 기만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회장님 말씀 들으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저는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의사협회 정관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지금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후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경선에 왔기 때문에 경선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부 조직에 있는 평택시 의사협회 회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선에 온 후보자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협회 의사협회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는 하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경선도 붙을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경선이, 그러니까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가 유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장 자격까지 박탈됐다? 그 기존에 내가 직접 선거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날짜가 지나면 회장이 아닌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후임자가 결정돼야 되는 거죠. 후임자가 생기기 전까지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사회에서 네. 새로운 회장 이게 정리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가 돼서 경기도 의사협회 그렇죠. 전체 그렇죠. 회장 선거가 이루어져서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기존의 회장님이니까 그렇죠. 권한대행으로 쭉 간다. 네.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권한- 아니, 유임이 되는. 기존의 회장인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저도 일종의 그쪽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대행을 해서 회무에는 좀 집중을 해라. 근데 회칙상, 정관상, 헌법상 전임 회장은 후임 선출될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네, 네. 유령 회장입니까?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우리 회칙에 뭐 네, 그렇죠. 보통 단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보통 단체가 총회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든지 하면은 기존 회장이 네, 그 예. 총회 날 지났다고 회장 아니거든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허위 사실로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냥 말로 하면 빈말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했던 헛소리에 대해서는 다 책임질 말만 하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뭐 댓글이나 헛소리 하면은 제가 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성윤이가 무슨 회장이에요? 아니 뻔하게 있는데 소송을 자기 그 사람이 회장을 어떻게 절차가 그 사람이 후보 자격 인정해달라는 게 이기면은 후보 자격 인정되는 거지 어떻게 회장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거로 하면 그분은 평택시 의사협회 회장의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아니 자기들 불법이죠. 회칙 어떻게 회장됐냐? 회칙이 개정 회칙까지 김일성처럼 회칙까지 개정했다는 거야. 회칙 개정했으면 왜 인준을 안 받았냐? 그러니까 그거는 할 말 없으니까 인준 안 받아도 돼. 이게 누가 인정을 자기들 회칙에도 기존 회칙에도 개정하면은 인준 받아야 된다. 왜? 그것은 공식적인 단체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이 있는데 하부 조직이 상부 조직에 아무런 간섭도 안 받는다. 이러면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의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회장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사회 내에서 그리고 뭐 우리 그 경기도 의사회에서 네. 풀어야 될 문제들이고 지금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걸 뭐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특히 뭐 경기도 도민들한테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근데 이거를 왜 관계도 없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주 핏대로 올리면서 아니, 지적할까요? 정강훈 쪽에서 뭐 3.1절 집회하는 날 왜 집회하기 전날 왜 이거를 제가 그렇게 무서운지 뭐 이동 회장이 뭐 가짜 회장이네 회장이 아니네 뭐 그런 거를 왜 3.1절 전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얼마나 참 웃기냐면 자기들은 뭐 정강훈은 막 징역 1년 6개월에 막 집행유예 막 받고 이래도 뭐 정신승리 다 하잖아요. 자기들은 법원 판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뭐 법원 판결 뭐 인정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부당함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30년 법원장 하신 분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내용도 정말 엄청나요. 공개 토론을 하든지 법정에서 제가 지금 했는 거 다 팩트란 말이에요. 왜 유튜브로 제가 공인이 돼서 사실 아닌 거 해보자 큰일 나지.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아닌 게 뭐가 있냐. 이분도 제가 왜 이분이 그렇게 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공신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변호사가. 그냥 일반 변호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공신력 있는 분이 봤을 때 이거는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고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야 돼요. 대법원에서 졌다고 해서 진리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그거 다 뭐 지금 제가 다 말을 못했지만 조작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다 조작돼가 2019년도에 했대. 해칙이 뚝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누가 만들었냐? 개정안 만든 사람이 있어요. 개정안 만든 사람 누군지도. 당신 발의했다며. 난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 발의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이러는데 이게 다 유효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자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집을 찍어야 되는데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4.15 부정선거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주장했던 게 법치 사망이라는 그렇죠. 그 깃발을 들고 다녔거든요. 예. 그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처음 그 거론했던 게 뭐 보수 뭐
보수 아니 뭐 좌파 우파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진영 논리 떠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어떤 정말 그 우리 주권을 빼앗기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말 젊은 혈기들이 해가지고 시작을 된 건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이동 회장님의 이 경기도 의사회의 이 사건이죠. 예, 큰 사건이죠. 이걸 보면서 야, 다시 한번 4.15 부정선거에 어떤 관련성. 부정선거 정도가 아니라 예. 아니 선거 날짜를 2번이나 바꿔요. 예. 그다음에 더- 후보도 다른 사람 선출할 더 기회가 안 심각하다. 예. 이런 이거는, 예. 그리고 봉투에 비밀 투표라고 하면서 투표용지 그리고- 3개, 4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표기를 했어요. 그거를 한 사람이 했겠어요? 4명이 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짓을 이런 해놓거나. 부분을 정말 고치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공정, 정의, 뭐 공정 다물은 의미가 이런 없는 거짓을 겁니다. 가지고 네. 앞뒤 다 자르고 거짓말로 조우영이가 이동 회장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마치 정의처럼 경기도 회장 돼서 무슨 회장이 돼요? 후보 자격도 없는데 무슨 회장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우리는 완전히 그냥 광신도들 정신 나가가지고 아니 공개 토론을 하자니까. 그러면 자, 알지도 오늘 모르지 왜.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또 모니터링을 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오늘 저쪽 방송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텐데 하면 저는 네. 법적인 조치할 거예요. 분명히 저희는 요청을 드립니다. 사과 방송을 하십시오. 사과 방송 하시고 분명한 이 팩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 시민들이 분노했던 게 부정선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부정선거를 자 지금 그 이동욱 회장님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허위 경력을 만든 거죠. 네네네. 근데 그거는 봉투에 5개씩 넣어도 비밀투표 위반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적한 거. 이거 비밀투표라고 회칙이 되어 있는데 비밀투표를 어긴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양심투표를 어긴 거 아니냐. 현장에 와서 왜 하냐. 다 공개투표를 하냐. 여기가 뭐 북한이냐. 그리고 1인만 딱 내세워서. 그러니까 봉투도 해송용 봉투도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력을 만들었다. 해칙까지 바뀌었다. 해칙 바뀌었으면 그때 왜 인준을 요청 안 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뭐냐면 아직 경기도 의사협회 의사협회는 경기도 선거가 아직 못 열린 거예요. 그 후보 자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가 진행도 아예 안 된 거죠. 그렇죠. 안 됐죠. 그렇죠. 회장 선거가 진행이 안 된 거니까 그렇죠. 그게 유임이 돼서 그렇죠. 그 전임 회장님이니까 그게 왜냐면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그냥 유임이 되는 그런 그리고요, 이거는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사의 임원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이거는 경기도의사의 존립의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회칙을 31개 시군에서 인준받을 필요 없으면 31개 시군은 콩가루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말 들어요? 안 듣죠. 자기들 멋대로 회칙 개정 다 해요. 그럼 의사협회가 대한민국의 이 법정단체는 의사협회가 무너지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럼 경기도의사회, 서울시 의사회가 인준받아요? 우리 멋대로 해버리죠. 앞으로는 의사협회 협의 안 낸다는 회칙 개정해도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법을 바꿨다는 얘기하면- 말까지 하는 거야. 아니, 자기들이 법을 바꿨다는 말까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경기도 평택시 의사협회 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회장 경력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택시 의사협회 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서류 그러니까 정관이나 해칙을 범한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진 불법 선거로 그렇죠. 된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회장에 대한 자격에 대한 거를 지금 그렇죠. 소송 중인 거지. 그렇지. 경기도 맞죠. 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그렇죠. 그게 그 소송이 아니고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기도 전체 회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그 사람이 평택시 회장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느냐 그게 평택시 쟁점이에요. 회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쟁점이에요. 이게 합법적인 거로 됐냐? 그게 합법적으로 되면 그렇죠. 선거를 하면 그러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고등법원까지는 합법적으로 된 겁니다. 일단은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근데 이제 내용상- 대법원이 딱 남아 있고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그게 합법적이라면은 다시 아니라 이제 경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선거하면 되죠. 예, 선거하는 저의 거고. 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결도 예, 아니고요. 예. 그냥 그래서 지금 저는 후보 자격이 현재는 늘 있는 거예요. 정관에 의해서 전임 회장이셨던 이동욱 회장이 지금 경기도 의사 회장입니다. 예,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참 거짓된 거를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게 아니, 올프레스 대표님이 워낙 국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민들은 생각 안 합니다. 다 보면은 다 아는데. 아니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또 찌라시 기사를 해요. 네. 그 기사들이 저도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를 할 건데 그 기사들이요 전부 다 편향된 기사예요. 정광훈 쪽에서 뭘 했냐면 저보고 마스크 횡령했다고 마스크 수사됐다고 막 조사받는다고 엄청 떠들었죠. 그 기사 많이 그런 들으셨죠? 기사가 나왔습니까? 예. 기자들 기사 보세요. 전부 그것만 있어. 내가 마스크 수사받는다고만 있는데 제가 마스크 무혐의를 지금 이번에 그때 떠드는 것도 다 무혐의 나왔어요. 예. 또 무혐의 나왔거든요. 아주 그냥 검사가 자세하게 너무 경기도에서 정확하다. 근데 정강훈이 하고 조우영이가 그거 무혐의 나온 거 떠들어요 지금. 왜 마스크 떼먹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왜 무혐의 나오는 걸 안 떠드냐고. 그 기사도 마찬가지. 그 기자도 왜 마스크 뭐 수사받고 뭐 이런 내용만 적고 무혐의 나온 거는 왜 그 기사를 안 써요? 혹시 그 기자도 뭐 양심이 없는 기자인데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걔도 내가 법적인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라는 것은 공정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왜 제가 생명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KBS, MBC 정도 아니면 전부 찌라시로 그냥 그렇게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적는데 전시 추종자들 그렇게 나보고 마스크 떼먹었다면서 그 결과 무혐의 나왔어요. 무혐의 나온 거는 너하라에서도 안 떠들고 아무도 안 떠들어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고 정강훈 씨가 얼마나 또 그 추종자들을 많이 이렇게 기만을 하냐 하면 전에 뭐 그렇죠. 예배 시간에 뭐 이철우 뭐 기독청 부지 준다 그 유정복 부지 준다 충주시장 부지 준다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확인했을 때 이번에 제가 권성동 의원을 만났어요. 권성동 의원을. 그래서 왜 만났냐? 제가 이제 의사협회 이제 이번에 민주당 날치기 악법, 노란봉투법, 뭐 양곡법, 이제 의사 악법도 몇 가지 이재명이 방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14만 명 전체에 대표가 한 8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실행위원이라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핵심 위원이 된 거죠. 의사협회. 그래서 그 의료계 그 문제 때문에 권성동 의원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만나서 그 어떤 뭐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의료계 이렇게 만나신 거네요. 의료계를 이렇게 입장을 이번에 그 날치기 민주당 그 때문에 뭐 대통령 거부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지난번에 올포레스 대표님 같이 갔던 거 부산에 같이 그때 갔을 때 권성동 의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정강훈 쪽에서 뭐 권성동이를 뭐 부산에서 막 벨 막 난리를 쳤죠. 권성동 안 된다고 막 그런 사람을 뭐 그러면서 막 했죠. 그리고 권성동과 같은 라인이다. 하여튼 사실 권성동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파로서 그렇죠, 주범으로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까지 주범으로 우리가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 권성동 의원님 때문에 내 부산에 갔다가 저 정광훈 쪽에서 엄청 욕을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좀 불편했다 이 얘기를 농담으로 했어요. 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정광훈이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권성동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정광훈 씨가 권성동 의원한테 전화를 할 정도 합니까? 그렇게?
하여튼 뭐 네. 통화를 했대요. 아. 전화를 할 정도지 아. 뭐 하여튼 통화를 했는데 예. 정광훈이가 권성동 의원한테 하는 얘기가 왜 자기하고 해야지 그쪽에서 하셨냐고 자기하고 하면 자기가 막 이렇게 해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냐면은 무슨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심화범 목사님이 그때 뭐 시장 서울시장 만나러 갈 때 자기 빼고 갔다고 막 나라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빼고 시장을 서울시장을 만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성동이 뭐 의원이 탄핵에 앞장서고 부적절하고 당대표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자기하고 안 했다고 화를 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그럼 추종자들도 그런 부분을 알아야죠. 권성동 의원한테는 나하고 했으면은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 의원 막 내가 밀어줬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 나하고 안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하고 안 하니까 심술 나서 권성동 엄청나게 깠잖아요. 부산에서 네. 막 그렇게 깠냐고요. 사람의 실체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광훈의 실체에 대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표리부동하다는 거죠. 권성동이 올바른 정치인이냐 아니냐가 관점이 아니고 자기한테 전화해서 자기하고 하면은 좋은 사람, 자기하고 안 하면 죽일 놈. 저도 만약에 내일부터 정광훈하고 같이 하면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난리 날 건데 조우행이부터 저도 그래볼까? 그러면 뉴올프레스 오라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든다고. 돈을 더 많이 든다는 아니, 이동 회장님이 저한테 돈을 주십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동 회장님은 제가 그 정말 의사 신분이 아니라 네. 아니면 뭐 네. 다른 뭐 이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 정말 그 항쟁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이라도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는 거지. 자, 맞아요. 정말 예. 아니, 저는 돈을 준다 해도요. 이런 상황에서는 유튜브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가면 욕 먹고 다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게 지금 무섭죠. 그래서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안 오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뭐 시간 덜 뺏기고 전에는 막 유튜버들이 너무 막 인터뷰하자고 여기저기 전화 오니까 내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좋은 사람인지 뭐 나쁜 사람인지도 구분 안 가는데 지금은 뭐 찾아오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 뉴올프레스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냥 자, 앞으로 야, 백신 그런 건 없으니까 우리 유튜버님들 저는 오세요.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게- 오름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본질회복운동본부라는 어떤 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파가 이거를 아젠다를 잘못 잡은 부분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한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거로 가면 법치가 무너진 거거든요. 법치가 무너진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진영 논리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걸 떠나서 정말 본질 회복이라는 개념에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교회는 활동을 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가 아니고 그냥 이게 서로 논쟁이나 어떤 이런 개념이 돼버리면 진영 논리나 어떤 새싸움이 돼버리면 우리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저거 할 때 뭐냐면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특히 교회에서 얘기가 될 때는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잘못 전달돼도 교회는 그거를 온전한 팩트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상처가 있고 나눠져 있는 거를 교회가 봉합하고 잘못되어 있는 거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아니라
아예 우리 자체가 분열하고 서로 상대를 욕하고 상대들을 지적하는 이런 거는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보면은 참 저보고 이제 또 정강훈 쪽에서 이재명을 하수인이다? 이재명을 비판 못한다. 이제 우리 올프레스 대표님이 옛날에 서슬퍼른 문재인 정권 때, 서슬퍼른 문재인 정권 때, 저도 누구 못지않게 문재인 이재명하고, 잘못된 거를 싸우고 투쟁하고 했어요. 문재인한테도 열렬하게. 그래서 이재명을 당신이 인간이냐, 내가 진짜 금수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 영상이 엄청 많아요. 근데도 그 빠들은 저 사람은 이재명을 비판 못한다. 아니, 완전 북한 주민들 비슷해요. 전파들이 보면은. 그런 팩트를 딱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냥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거짓이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정강훈 집단은 근본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이 바로 설 수가 없고, 수단이 그렇게 악해서 올바른 목적을 이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은 거짓된 집단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정광훈 씨 추종자들 생각 일부는 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다. 다 맞는데, 나라를 위한 거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에 봉착돼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수위를 낮춰라. 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라의 위기라는 거는 북한에서 핵공격을 하고 그걸 떠나서 이 기본적인 거,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바로 그 경기도 의사의 평택 의사의 그런 어떤 부분들, 네. 그런 부분 자체가 허용이 된다는 게 위기지, 그런 걸 또 위기가 했을 때 그걸 대응 안 하고 처리를 안 했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위기지, 어떤 저쪽에서 얘기하는 주사파, 그리고 미군 철수 반대, 자주통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비밀 투표에서 한 봉투에 5개씩 넣어서, 이 북한에도 그렇게는 투표 안 해요. 예? 그런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의사회가 무슨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선거도 안 했는데 무슨 부정선거를 해요. 근데 부정선거를 한 거는 평택시 의사회죠. 근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오늘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사실은 그런 한마디의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그게 개별수의 그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의 거짓말을. 조우행이의 변성윤이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라는 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말해야 되는, 참 이게 피곤한 현실인데, 그 거짓에 기반했는 이런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 광장 예배는 이 진리를 회복하자. 지금 보시다시피 유튜브도 전에는 20명씩 오다가 1명밖에 안 오고, 그 다음에 외로워요. 너네들 쪽수가 몇 명 되나.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그만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라도 해야지. 저는 저라도 해야지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저도 이제 숫자도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별로 많이 모이지도 않고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몇 명까지 줄면은 그만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회장님 혼자라도 하셔야죠. 혼자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면 혼자라도 끝까지 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셔라. 이 방송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아직도 사람을 좀 쳐다보고 있었구나. 일단 사람이 숫자가 줄면은 좀 이 모양이 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단계에서는 접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 숫자를 연연했으면은 지금까지도 못 왔을 겁니다. 앞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네. 그런
내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라 체면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걔들이 하도 그러니까 봐라 우리는 많이 모였는데 저 봐 몇 명 5명 앉혀놓고 10명 앉혀놓고 저짓 하잖아. 이러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짓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죠. 오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한 명 혼자서라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때 8.15처럼. 그런데 제가 은혜는 하여튼 받았어요. 나도 잠시 좀 마음이 세상적으로 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아까도 좀 전에 거론하셨지만 어느 한 댓글러가 그 회장님을 그리고 광원광장예배를 회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님들, 진정한 분들은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흔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영화라는 세 가지의 가정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른 저쪽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혁명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합법화가 된다. 불법도 괜찮고 생명을 죽여도 되고 왜? 그거는 혁명을 위해서 너는 반동문자니까 죽어도 싸. 개념처럼 우리가 애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화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길이야말로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유마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있냐? 넓은 길은 어디고 좁은 길은 어디냐? 그러면 광화문이라는 우리가 성지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이 광화문에서 진정한 의미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떨림의 장이 어디고 이곳에서 진정한 좁은 길은 어디고 어느 길이 하나님만 영광을 보내는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애국을 하기 때문에 애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가 돼서는 그런 사회주의자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애국을 하니까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럼 애국이 하나님보다 앞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조 대표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혁명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완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진짜 사회적으로 죽이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세력이 세집니다. 혁명 세력이 세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5.18 그 세력이 세지면 누구도 말 못하고 스탈린의 세력이 세지니까 마지막으로 입을 닫는 순간에 러시아는 암흑이 된 거예요. 김일성 세력이 세지는데 마지막으로 입을 닫는 순간에 북한은 진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그 대단한 사람이 설치는데 그 사람의 돈의 세력의 일부 그러면요 보수 운동이 죽든 한국 교회가 죽든 대한민국이 죽든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게 그런 비진리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소망은 나까지 입을 닫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몇 마디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뭐가 뭔지. 오늘 얘기 들어보면
뭐 평택시가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는데 야 혁명이 중요해. 아는데 다시 필요 없어. 애국이 중요해. 애국이 뭔데요? 혁명이 뭔데요? 왜 애국을 하고 왜 혁명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국하고 혁명하는 거지. 그냥 애국 혁명이 목적이에요. 하나님도 뒷전이 하나님도 까불면 죽여야 되고 예수님도 그냥 허물투성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면서 뭐 오름을 위해서 목사들이 광장에 난 제일 꼴보기 싫어요. 지금 광장에 나서 설치는 사람이 더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무슨 차별금지네 뭐네 핏대를 올려요. 정말 웃기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는데 지금은 처음에 속인 자가 나쁜 거죠. 예. 처음에 속인 자. 근데 이제 그 속임을 2번, 3번 듣고도 또 속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지금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회장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조짐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애국을 빙자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애국파리라고 이제 명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파리하고 쉽게 얘기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한다라면은 정말 뭐 스탈린이라든가 뭐 저쪽 이게 또 3대 세습 독재국가 저리 가라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독재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막고자 정말 선구자적인 어떤 그 심정에서 이렇게 정말 외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외로운 싸움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 오늘 댓글에 얼핏 보니까 나 네. 댓글 잘은 다 못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정강훈 그분도 사람이잖아요. 좀 이렇게 따뜻하게 뭐 하여튼 뭐 이런 취지의 말 같아요. 정강훈 그분도 사람이잖아요. 좀 같은 그런 것으로 좀 좋게 봐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사람을 가장 위하는 길이 뭘까요? 저는 옆에 있는 장경동 목사나 뭐 옆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고칩시다. 이거는 잘못.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건 잘못됐어. 그 대신에 같이 애국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교만한 상황에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집단이 뭐 혁명이나 애국이란 이름으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그게 저는 정강훈 목사나 그 조우영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 끝까지 갖고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 같이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체.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정강훈 씨가 사과하거나 회개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자기는 절대 사과나 반성을 안 해요. 저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무어론이야. 자기가 한 게 다 그냥 잘한 거고 다 깊은 뜻이 있고 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처럼 정말 자기야말로 예수님도 실수하지만 자기는 실수 안 하나 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양비론적이거나 뭐 내가 싸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괴로워요. 제발 싸우고 저는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있어 본 사람들은 저는 진짜 싸움을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저도 싸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아스팔트 마당 나와가지고 별로 초기에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건 되면서 그게 그냥 투사돼 버렸는데 사실 원치도 않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정광훈 씨 저쪽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참모들 스태프들 보면은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보면은 저도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가 들려오는데 굉장히 하여튼 정말 덕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거기 가셨다가 하루 만인가 상황 보고 큰일 날 집단이다. 바로 이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다 이미 오픈된 거니까 김국성 씨라는 분 계시죠? 뭐 북한의 정찰 총국하고 이렇게
탈북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상당히 저 연단에도 올라가고, 그분을 통해서, 김국성이 무슨 교수 아닌가요? 아니, 탈북자입니다, 탈북. 무슨- 북한의 정찰조국, 법 공부했다는 교수가 김국성 아닌가? 그 아니, 사람이 이름 뭐지? 그분은 이제, 다른 분이고, 예. 자유마을 하는 분이 이희천 교수. 예, 예. 이희천 교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분을 잠시 듣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예. 그러니까 그 김국성 씨가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다, 간첩들이 몇만 명이 와 있다, 뭐 해가지고 그 위기 구조를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몇 주 동안 안 보여요. 그리고 이천 교수라는 사람은 자유마을을 기초 토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근데 왜 그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저쪽 입장에서 보면 왜 두 분이 빠졌을까, 안 보일까?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희천 교수님도 빠지셨어요? 거기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섣불리 예, 뭐 예.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네. 그 뭐 오름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음. 저는 뭐 방금 말했던 뭐 이희천 그분이나 뭐 김국성이나 그런 분들이 뭐 오름을 추구해서 뭐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뭐 침묵하는 수준 정도로 뭐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포인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정광 씨가 정말 그 주변에서는 어떤 쓴소리를 못하고 그리고 어떤 비판에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혹시 그 어떤 쓴소리, 올바른 소리, 옳음을 얘기했을 때 어떤 또 카트당하지 않았나 막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김국성 씨, 그 다음에 이희천 교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정치방역 백신 이런 거 하다가 그 저씨한테 이렇게 됐는데 아니 정치방역 그런 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정말 목숨 걸고 하신 건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나 하나 터질까 그 정도로 그분은 아까 전에 제가 고성동 그분에 대해서 했지만 고성동 의원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소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해서 나하고 하면은 내가 밀어줄라 했는데 그쪽하고 해가지고 내가 비판했다? 이게 그래서 안 되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7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네? 이재명도 차라리 정광훈한테 전화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정광훈하고 같이 하면 다 자기하고 하면 다 선한 게 되잖아. 그런 게 이제 먹혀 들어간다라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퇴보하는 거지. 근데 지금 세계 7위에 지금 앞으로 지금 1, 2위 도약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건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생각만 할 뿐이지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국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부족한 게 답다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지금 본질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본질 회복 운동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다운 게 뭐고 교수님다운 게 뭐고 의사다운 게 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정한 게 뭐냐면 목사님답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광화문이란 중심에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다운 모습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회복이 있고 그곳에 가면 치유가 있고 그곳에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교회로 와봐라.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 때는 이러이러한 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가 다른 넌 크리스천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게 어디냐? 그럼 어느 교회에 있다가 된다면 또 하나는 그러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강화문 예배로 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강 목사님이 하는 그동안 해왔던 그곳이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를 할 때 넌 크리스천들한테 교회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다, 치유가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정강원 목사님이 하는 그 집회, 그 애국 활동에 일반 애국자들이 와서 치유할 수 있나요? 치유받을 수 있나요? 아니, 회복이 있나요? 그럼 왜 전부 다 떠나가냐? 왔다가는 떠나가냐?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김에 저희가 매일 말씀 정한 것처럼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워졌더라면 서로 오잖아요. 근데 깝깝해서 나라는 살려야 되겠고 신앙의 자유는 지켜야 되겠고 뭔가 살리고자 왔는데 와서 그게 실현되지 않고 자기가 발휘할 수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떠나간 사람의 잘못이냐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쪽이 잘못이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이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꾸로가 뭐냐면 리더십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밑으로 오라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한때는 열심히 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됐을 때 저는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지금 회장님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그냥 멀리 그러니까 한 그냥 자유 시민으로서 강화문의 한쪽에 한 사람 서 있었던 저로서는 지금 회장님이나 정영사님이나 어떤 이런 갈등이나 어떤 이런 거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거를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지금 견고한 성을 만든 거예요. 진을. 근데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쁜 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오죽하면은 자기가 운행하는 구원 열차를 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저는 그거는 어떤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이단이고 구원론이. 지금 이 대목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파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혼돈이 있는데 우리 저 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하게 한번 명확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어떤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그냥 제가 평신도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하는 게 뭐냐면 세우는 게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나는 선지자라고 얘기했는 거 선지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섬김의 리더십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국가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광장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열광하는 시대적으로 항상 그런 게 있었죠. 하나님보다는 더 믿고 따르는 그런 것들에 열광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진정으로 그 국가와 민족은 굉장히 위기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수없이 보았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어제 자기를 높이는 무리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한다는 무리에는 자기들이 뭐 호언장담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가 더 많이 왔고
하나님을 높이자는 곳에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자는 쪽에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운동이 국가적으로 이제 좀 활성화될 때 이 국가가 회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뭐 얘기 좀 길게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마무리를. 자, 오늘 이 그렇죠. 방송은 가장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이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아니다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대면 반박이라기보다도 어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 법정에 앞으로 향후 그런 상황들을 오늘 이동욱 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동욱 회장님이 앞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 그리고 또 지금 이동욱 회장님을 굉장히 어떤 공격하고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그쪽에 어떤 표리부동하고 실제적인 팩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또 오늘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 그리고 또 지금 이동욱 회장님을 공격하는 분들, 그리고 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오늘 방송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팩트를 보시고 제가 또 지적했듯이, 자, 이제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세 번 쏟는 내 자신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확실히 가지시고 앞으로 정말 나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한다라면은 나름대로 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동욱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올프레스 대표님이 뭐 경기도 의사회장 관련해서 정광훈 쪽에서 3.1절 전날 왜 그걸 불쑥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뭐 자꾸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런 얘기까지 참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저쪽에 목사고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부정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거가 후보 자격 인정해달라는 선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회장됐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오늘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회장님 그런 거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그냥 뭘 그 조우행이 뭐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대응하시냐 이러는데 뭐 오늘 말한 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저도 같이 판단이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팩트를 알아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했고 뭐 앞으로는 뭐 또 반복해서는 자주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면은 또 이제 그만큼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뭐 애국 현장에 나온 목사님 혹시라도 이런 방송을 보시면 애국자분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는 것도 제가 저를 정광훈 목사를 시기해서 아니면 뭐 저 조우행 그 사람을 시기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아마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뭐 여기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정성맞게 제가 생각해도 정성맞게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많이 안 모이고 호응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처절하게 제가 문재인 정권에 처절하게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대한민국이 암흑이 아닌 부흥으로 나갈 수 있고 저는 제 역할을 다하면요 이 사람들을 세력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백신 집회할 때 10,000명 회원이 10,000명이었어요. 국소연 회원이 제가 10,000명한테 요즘 문자라도 하나 돌립니까? 말이라도 한번 합니까? 저는 그냥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 이제 국소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분들한테 목적 외에 그렇게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 나라를 살리는 이거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이름을 남겨야겠죠. 각자의 사람들의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은 노력 하나 한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위로하고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내가 5명, 10명 두고 하는 그런 고통까지 주셔야겠냐. 그럼 뭐 그런 고통까지 받아야겠죠. 뭐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근데 이제 좀 그래도 한 분이라도 같이 좀 백지장도 맞들면 좋듯이 이게 참 외로운 길이죠. 세력이 많은 쪽하고 싸운다는 게 이게 어리석은 길일 수도 있고, 전에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기는 세력이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하니까 회장님 한마디 하면 저기는 10마디 20마디 하니까 회장님만 흠집나고 망가집니다. 이런 싸움 하지 마세요. 저쪽은 세고 여기는 없으니까. 근데 뭐 제가 뭐 망가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망가져봤자 뭐 조용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또 오늘 뭐 아까 전에 그 쟁점 뭐 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회장이 뭐라고 그거 뭐 저는 거기에 목매지도 않고 그냥 뭐 절차에 따라 그건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정의롭게 주장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말도 안 되게 경력을 만들어가 작출해가 뭘 정의롭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요. 거기에 거짓된 것에 목사라는 곳, 기독교라는 정강원 단체가 그걸 가지고 뭔 해가 추종자들한테 저 조금이라도 흠집 내보려고 뭐 가짜 회장이네 셀프 회장이네 전체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입니다. 무슨 셀프 회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회장이네. 그 사람이 회장인지 확인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뭐 하여튼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었는데 오늘 또 뭐 저는 뭐 또 의미가 3.1절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 그쪽에서 하는 흑색 거짓 선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뭐 한 번 정도는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같이 오름을 위해서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동욱 TV2 시청자님들, 리얼프레스 시청자님들, 같이 이 한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